이 시간 강사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제가 강사 프로필 이렇게 받았는데 그냥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워웨이브 선생님이세요. 저희 파워웨이브 선생님이시고, 제가 차세대에 왔을 때 우리 선생님들 중에 그래도 우리 아이들에게 강의해 주실 수 있는 분, 잘 지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추천받았을 때 제일 1순위 우리 아이들 진로 코칭해 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우리 중에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어머니 스쿨 강사 구한다고 할 때도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요.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김영수 선생님이 나오실 때 우리 아이들 진로 코칭 방법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틀어주셔도 괜찮아요. 소리가 안 들려요. 10년 되었어요. 청년, 청춘들, 20, 30대 좀 더 나아간다면 앞으로 20, 30대가 될 아이들을 만나는 게 저의 초점입니다. 네. 30대 청춘인데요. 이 책을 쓰게 만들었었던 친구였거든요. 애달픔? 그들의 애달픔에 공감한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뭐가 되고 싶어도 될 수 없잖아요. 발버둥 쳐도 되는 게 없잖아요.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살고 싶은 욕심이 가장 많은 그때에 어느 것도 주어지지 않는 것들, 그 애달픔에 조금이라도 좀 더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20대를 향한 책에는 나처럼 살아봐 되게 멋있다, 이런 자기계발 서적이 많아요. 저의 책의 차별점은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에 있고요. 알려주고 싶었어요. 자신을 알아가는 기쁨, 현재 눈앞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경험하는 그 기쁨들. 가장 중요한 건 이 책이 머리를 한 번씩은 흔들어보는 책이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내게 맞는 일을 계속하게 하는 힘은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 저에게도 굉장히 큰 의문이었거든요. 사실은 좋아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알려면 자기 이해도 굉장히 높아야 되고, 좋아하는 일을 알아보는 행운도 따르고, 그리고 그걸 잘하기까지 피땀, 노력, 엄청난 것들. 가장 중요한 건 현실적인 욕구들을 채우고 본인에게도 맞는 일을 찾는 게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좋아하는 일을 하라, 목표를 세워라, 정진하라, 꿈을 쫓으라, 이런 것들에 대한 틀들을 벗어나서 본인만의 기준을 찾고 본인에게 맞는 삶의 모양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냥 뿌리요. 저는 뿌리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잘 성장하려면 뿌리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이 잘 성장하게 돕는 뿌리가 되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다정하게 그리고 시원하게 여러분의 진로와 취업의 고민을 도와드리는 저는 상담사 김영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나의 자녀에 대한 커리어를 코칭할 것인가에 관련된 얘기를 여기 계시는 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 혹시 이제 기대하고 계시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지난주에 보니까 김주원 목사님께서 숨 고르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바쁜 일상 잠시 멈춤하시고 이곳에 오셨을 텐데, 호흡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얘기들을 들려주실까, 또한 어떤 부분들이 내가 하면 좋을까,
또 궁금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풀리게 될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PPT가 같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나의 자녀의 커리어를 코칭할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까 이제 영상 보셨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었던 책은 스테디셀러로 지금 꾸준하게 수많은 수천 명의 분들의 진로와 취업을 돕고 있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중장년의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이제 제가 상담하고 강의하고 있는 분들 중에 중장년층과 청년층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고 하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방금 전에 소개했었던 그 책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은 이 책의 내용을 가져온 건 아니고요. 아주 일부의 내용과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부모님들에게 맞춤식 내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른 아침에 오시느라 바쁘셨을 텐데 식사는 하셨어요? 네, 여기 계시는 분들의 자녀분들은 연령대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마 이제 다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손이 여러 번 올라가실 수도 있겠는데요. 몇 가지 체킹하면서 시작하려고요. 자녀분이 초등학교 이하이신 분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네. 그리고 고등학교 이상이다, 20대 이상이다. 네, 좋습니다. 저는 큰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매우 큰아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고요. 다 도움이 되는 얘기여서 귀 기울이신다면은 진로 코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의 하나를 오늘 알게 되실 거고요. 그 원칙을 정말 리얼리 진짜 진심으로 다해서 실천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스스로 자기가 행복해지고 만족해하는 일을 찾아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전 지금 현재 인천 폴리텍대학교 인천 캠퍼스 외래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그리고 또 지금은 국방 그러니까 전역 퇴역 군인들, 간부님들 대상으로 그분들의 이직을 돕는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커리어 클래스 유듀라는 인스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와의 오늘 강연이 끝나고 나서 이 사람하고 같이 말해보고 싶어. 궁금한 거, 간단한 거 있는데 물어보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은 인스타 저희 DM으로 연락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유튜브 진로 고민 검색하면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학생 자녀 있으신 분들은 이 진로 양자 태길이라고 보이는 화면 속의 그 내용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직장이 노동부와 서강대, 서울대였었고요. 주로 활동했었던 추가적인 곳들은 숙명여대와 이화여대, 성균관대 등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명문대학교 학생들을 많이 만났네요. 그들은 뭔가 특별한가요?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프리랜서 경력도 있기 때문에 2년제 대학교 학생들도 꽤 많이 만났는데요. 제가 만났던 그들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명문대생이든 2년제 대학교 학생이든 세 가지 대부분 이렇게 부류를 보면 세 가지 부류였는데요. 첫 번째, 그분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친구들, 혹은 진로 방향을 잘 잡지 못해서 고민인 학생들, 진로 방향은 있는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이건 제가 정의한 게 아니에요. 네, K 대학에서 요청이 와서 강의를 갔는데 그 친구들에게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라고 했을 때 본인들이 이 세 가지를 저에게 알려주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 우리 학교인이 와서 강의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K역 고려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친구들을 도왔었던 그 원칙이 무엇이었는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 원칙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려면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준비한 주제는 세 가지 주제입니다. 목표를 위한 일은 내 대학생들의 현실과,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된 거지? 진로교육 되게 찬찬하게 잘 시킨 거 아니야? 네, 진로교육에 뭐가 문제 있었나? 그 부분과 또 미래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고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지에 관련된 내용으로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해요.
제가 이제 수천 명의 그런 청년들, 중장년층들을 만나다 보면 그들 중에 졸업을 앞두고 궁금증 생기시는 거 한번 꼭 생각해 보시고요. 졸업을 앞둔 학생들 중에 혹은 은퇴를 앞두시거나 은퇴를 하신 분들 중에 이렇게 꼭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연구원이 되고 싶었는데 되지 못했어요. 저는 너무 디자이너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미술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고 그분들 중에 소수는 정말 다시 대학 입시를 준비를 하고,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 대학 입시를 준비를 하거나 4학년인데요. 정과를 갑자기 하거나 4학년인데요. 복수 전공은 어떠니? 라고 했더니 더 이상 이 하고 있던 것을 같이 병행할 자신이 없어요.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친구들이 12년 이상 정말 투잡을 뛰며 학교와 학원을 하면서 했었던 그 좋은 대학교, 명문대 학교 학생들이 그런 결과들을 갖고 저에게 얘기를 할 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아쉬움들,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해외의 유명한 심리학자들은 보통 자기의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을 하잖아요. 제가 다른 대상이 있었겠어요. 가족을 대상으로 시험을 합니다. 제가 결혼을 했을 때 저희 남편은 종종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기계체조 선수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되지 못했어. 집이 가난했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근거가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나이 반백살인 남편은 지금도 철봉을 한 바퀴 감아 돌립니다. 그래서 그 기계체조 선수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말이 근거가 없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남는 걸 도와주고 싶었어요. 아쉬움 어떻게 하면 덜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저희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어서 육아휴직을 받지 않고 노동부를 퇴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후에 남편도 저에게 상의 없이 사표를 쓰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뭐가 하고 싶어? 라고 했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헬스 트레이너가 되고 싶어. 근데 그게 또 뜬금없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네, 남편의 사진은 아니지만 저희 남편은 그 당시에 훌륭한 몸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퇴근하고 매일마다 헬스장에서 몸을 만들고 있었어요. 저희 아이가 그 당시에 4살, 2살이었는데요. 독박 육아를 저는 자청을 한 거죠. 그러면서 남편 몸 만들기에 저도 노력을 해주고 있었던 터라 그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은 떨렸어요. 카드를 줬어요. 여보, 그래, 한번 결제해봐. 그래서 국내 최고라고 하는 머슬 아카데미에 등록하게 돼요. 제가 이걸 보여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우와, 남편이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아니죠. 사실을 확인하실 수 없으실 테니까 이 몸에, 이분의 몸에 한 2분의 1? 저만 봤으니까. 네. 저희 남편은 제가 떨리는 손으로 줬었던 그 카드를 받고 머슬 아카데미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피땀 흘리면서 공부하고 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과정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료도 하고 여기 계시는 그 관장님에게 인정도 받는 거예요. 야, 너는 몸 근육이 되게 잘 발달해.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얼굴이 작아서 헬스 트레이너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뭔가 될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나는 헬스 트레이너가 못 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왜? 라고 했더니 나 아주머니들에게 말을 못 걸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알았어요. 사실 남편이 영업용 멘트가 조금 부족해요. 낯선 사람에게 말 걸기도 조금 어려워하고요. 저와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 이제 접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남편은 기계체조 선수가 되고 싶다라는 노래를 불렀을까요? 예, 계속 불렀어요. 저는 그 아쉬운 마음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기계체조와 유사한 아크로바틱 학원을 제가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 과천에 살고 있었는데 아크로바틱 학원은 서울에 있는 사당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큰아이가 아크로바틱 하면 몸 유연성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너무 머니까 여보가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배우면 어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좋아했겠죠. 그래서 카드로 2인분을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흥겹게 둘이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기계체조 선수가 되고 싶었었던 마음이 굉장히 컸겠죠. 그래서 지도교사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한 동작을 무리하게 시도하다가 그만 허리가 삐끗하여서 네, 아크로바틱 학원을 접고 집에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저희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기계체조를 했더라도 좋은 선수가 되진 못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선천적으로 무릎 관절이 약하잖아. 그걸 이제 알았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지금 얘기하지 않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면서 자기에게 맞는 인테리어 업을 하기 시작했고, 그 일이 자기에게 맞는다는 확신이 들고, 또 지금 현재로서는 직원을 여럿둔 작은 팀의 반장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남편 어디 있을까요? 일터에 있습니다. 일터에 있어요. 기계체조 선수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말을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디 한번 하나 두고 봐. 이런 마음으로 시켰어요? 강사님? 저한테 아니요. 저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남편을 돕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남편은 회사 그만두고 싶다 그런 말 전혀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일을 즐겁게 자기에게 맞는 일을 하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왜요?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한 번씩 해보면서 이건 이래서 나하고 맞는데 저래서 맞지 않아. 이건 이래서 좋은데 이건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알아갔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입니다. 진로 코칭은 식물의 속가내기와 매우 유사합니다. 제가 이런 시험을 했었던 것은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해서 그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도와준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궁금했었어요. 근데 이제 속가내기가 아마 궁금하신 것 같아서 보여드리면, 식물의 밀도를 줄여서 더 잘 자라게 하는 과정이에요. 가지치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속가내기의 성공 요인은 처음에는 어린 싹이 잘 자라게 도와줘야 돼요. 희막인 싹들이.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좀 덜 자라거나 상하거나 한 것들이 있으면은 뽑아주는 작업인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진로 교육에 있어서는 이런 속가내기가 시작이 됩니다. 뭐? 요리사 하고 싶다고? 네일 아트? 야, 그거 대학 안 가도 할 수 있잖아. 대학 가야지. 좋은 데 가야지. 그거 하다가 혹시 성적 떨어지면 어떡해. 그렇게 해서 희망의 싹들이 처음부터 거부되기 시작해요. 거부된 희망은 잘 자라나기 어려워요. 왜냐면 말하라고 해서, 하고 싶은 거 찾으라고 해서 찾았더니 말했는데 안 들어주네. 어차피 말해도 안 될 텐데. 이건 청소년들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제가 대학에서 봤었던 명문대 학생들, 그리고 2년제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덜한 것 같아요. 그냥 공부를 그만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 아닌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어차피 말해도 안 될 텐데 하고 말하지 않는 학생들은 대학에 와서도 목표가 없고, 또한 목표가 생겨도 잘 달려가지 못합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를 굉장히 깜짝 놀라게 했었던 사례예요. 서강대학교 학생인데요. 굉장히 이쁜 여학생이었어요. 저에게 봄에 벚꽃 날리던 날 상담을 왔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상담을 하더니 선생님 그래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본인이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게,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런 친구 찾기 드뭅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학생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에요. 너무 이뻤는데 두 가지 중에, 그러면 선생님 다음에 제가 할 때까지 저는 무엇이든 시도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시도해서 나에게 맞는지 아닌지, 그게 맞지 않으면 두 번째 거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와 상담 약속을 잡지는 않았거든요. 알아서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가을에 제가 강의를 하는데 강의장에 나타난 거예요. 우와, 너무 반가웠어요. 잘 지냈어요? 그런데 잘 지낸 거는 잘 지낸 건데 진로는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하고 약속을 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 시도해보고, 그게 아니면 또 두 번째 거 시도해보고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세상에 하나도 시도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안 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라고 했더니 그 학생의 대답은 이랬어요. 아니, 제가 목표가 아직 정해진 게 아닌데 거기에 맞춤식으로 저 준비하고 싶어요. 이거였죠. 이 목표가 있으면 여기에 맞춤식으로 하고 싶다. 여러분이 새로운 길을 찾을 때 스마트폰으로 가고 싶은 목적지를 찾아서 가시잖아요. 그렇게 아주 효율적으로 가고 싶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친구의 마음이 무엇인지는 알았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그 친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현실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친구뿐만 아니라 수많은 친구들이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 익숙하시죠? 네, 비전을 세워라, 꿈을 세워라, 목표를 세워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었기 때문에 좋은 얘기라고 생각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 맞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 때문에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이야기의 근원지는 어디죠? 네, 20세기입니다. 20세기 자기계발서. 우리 아이들은 자기계발서로 키워지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21세기의 아이들입니다. 20세기의 지식으로, 그때 우리가 성장했었던 지식으로 21세기를 살아나간다는 건 맞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목표를 세우는 건 위험해요. 이렇게 빠르게 바뀌는 세상에서 목표를 세워서 간다니요. 차라리 유연성 있게 열린 사고가 더 낫습니다. 유명한 미래학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 때문에 수많은 청년들은요, 제가 만난 수많은 청년들은 목표가 없는데 지금 무엇을 하냐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데. 그들의 목표는 뭐였을까요? 12년 이상 투잡을 뛰었었던 목표, 대학 입시. 대학 입시를 이루고 나서는 목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그 말이 정말 중요하냐는 거예요. 목표, 꿈을 가지라고 한 사람들이 정말 처음부터 목표와 꿈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을 할 만한 일을 찾으라고 했었던 그 분의 말도 완전 100% 믿으시나요? 스티브 잡스죠. 내가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일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일을 찾으라고 그는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 들어보시긴 하셨죠. 그죠? 이 스티브 잡스의 이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청년들에게 울림을 주었고,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일이 즐겁지 않으면 이거 나랑 맞지 않는 거 아니야? 일은 원래 즐거워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 말이 모두 맞지는 않다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자기에게 맞는 일을 찾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애플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와! 라고 했던 돈이 벌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서킷보드를 판매를 했는데 그게 좀 돈이 되는 거예요. 돈 되는데? 라고 해서 좀 거기에 실력과 어떠한 것들을 쌓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애플이 된 거지. 처음부터 컴퓨터가 나를 사로잡았어 라고 해서 핸드폰이 나를 사로잡아서 해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돈이 벌리기 시작하네 라고 하면서 그의 사랑도 그의 애정도 커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일을 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좋아하는 일을 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려면 전두엽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돼요. 혹시 전두엽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전두엽은 이마엽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마 앞쪽에 있습니다. 전두엽은 이 뇌의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CEO, 총지휘자입니다. 그런데 이 전두엽의 기능이 있어요. 목표를 추구하고 미래 계획을 세워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앞에 보이지 않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죠. 목표와 미래 추구는 앞에 보이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본인이 예상하고 결정을 하는 힘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두엽은 이런 기능을 잘 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측두엽과 후두엽과 전내외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아웃풋이 있었을 때 인풋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 사용하죠.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이런 전두엽 발달을 저해하는데요.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 한번 보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갑자기 왜 전두엽 얘기를 하는 거지? 네,
이 전두엽이 뭔가를 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아이들, 여러분의 아이들은 어느 시기인지 막 생각하시면서 제 퀴즈에 답을 하실 텐데요. 전두엽은 우리 뇌 중에 가장 늦게 성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전두엽 최다 성장 시기가 있어요. 이거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뇌과학자가 말하는 거예요. 전두엽 최다 성장 시기.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 2번. 자, 1번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설마. 근데 아마 2번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끝났을 거야.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20대 이후를 키우신 분은 끝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대학생들이 끝났어 이렇게 해요. 여기 안 들어가잖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전두엽 최다 성장 시기 13세에서 18세.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 있어요? 네, 학원에 있어요. 우리 아이들 예체능 수업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네, 못 받아요. 네, 네모난 의자 그리고 네모난 책상 앞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책상과 의자를 벗어나면 불안해질 수도 있겠죠. 이런 얘기를 하면 대학생들이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타깝긴 합니다. 그런데 희망은 있어요. 저는 전두엽 성장의 멈춤 시기를 여쭤보지 않았어요. 최다 성장 시기를 말했을 뿐이에요. 13세에서 18세가 최다 성장 시기인데 여러분의 자녀는 어느 시기를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시기와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전두엽이 인풋을 잘하려면 아웃풋을 많이 해야 된다고 했었고, 그럼 그 아웃풋들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의 청소년기 만약 자녀를 두셨다면 뇌는 그 모델링 중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희망을 꺾지 말으셔야 되고요. 20대의 자녀분을 데리고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결코 그들도 성장이 멈추지 않았어요. 전두엽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과정을 시작해야 목표를 세울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과정을 시작하고 싶어 해요. 스마트폰 영향도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그리고 그런 환경, 시스템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싶은데요. 해마다 좀 더 많이 느껴요. 전두엽이 뭔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사실은 기능이 있는데요. 과정이 있어야지 여기서 시작도 되고요. 이성과 감성의 조화가 있어야지 가능해요. 우리가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중에 뭐 멋진 자동차 사고 싶어 아니면 멋진 백을 사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 백에 관련돼서 어떤 현실적인 이유를 생각하기보다 마음이 더 많이 끌리는 것에 하시지 않으세요? 물론 가격도 중요하시겠지만 디자인과 가격도 중요하겠지만 끌리는 것에 있죠. 우리가 결정하는 건 감정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떠한 것을 좋고 나쁘고 내가 더 끌리고 하는 것들을 경험해 볼 기회가 없으면 무언가를 선택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MZ세대들이 미각에 열중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맛집. 이건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과정을 시작해야 목표를 세울 수 있으니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최종 목표가 없으면 어느 것도 시작하지 않는 분들, 어린 친구들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 분야를 보여주시고 경험의 기회를 주세요. 이거 시켰다가 이거 계속하면 어떡해요?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아드님을 둔 그 학부모님을 알고 있는데요. 그 아드님 공부를 잘하는데 어느 날 애니메이터가 되고 싶다고 했대요. 그래 그럼 한번 미술학원을 가보자 라고 해서 미술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몇 개월 다니더니 그만두겠다고 했대요. 왜 그만두냐고 했더니 해보니까 보는 건 너무 재밌는데 이걸 직접 내가 만들려고 하니까 이거는 내가 할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제공해 주셨던 그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애니메이터, 이분은 자기 길을 지금 잘 하고 있고 또 이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분이 또 본인에게 맞는 이직의 길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시도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해보세요 라고 하면 어떤 걸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혀있긴 하지만 뭐 여행, 근데 요즘 온라인 여행 보면은 온라인으로도 여행할 수 있잖아요. 일에 대한 직업인 인터뷰를 하거나 아르바이트나 공모전, 현장 견학을 하거나 어린 자녀라고 하면 현장 견학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주변 친지분들의
그런 어떤 이 학생이 관심이 없는 분야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곳을 방문해서 견문을 넓히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성공 경험만 시키지 마세요. 우리 애가 실패할까 두려워서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좌절하고 실패한 경험이 그 아이를 더 크게 키웁니다.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인생학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학점, 우리가 이제 대학을 간다, 어딜 간다라고 했을 때 뭐 학점은행제도 있고 학점을 취득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인생 학점을 취득한다면 그 친구가 자기 스스로에게 맞는 길들을 찾아나가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집대일까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님은 애들을 어떻게 키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 큰아이 작품입니다. 이거 사진 찍는다고 말 안 했어요. 큰아이가 설거지하고 난 다음이에요. 그럼 큰아이는 저한테 배웠냐고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깨끗하게 못하고요. 둘째 여동생한테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가사 일을 저희 아이들에게 시켜요. 물론 그리고 아이들은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은 큰아이가 막 헐레벌떡 달려오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큰아이는 지금 고3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는 고1입니다. 큰아이가 막 헐레벌떡 달려오더니 엄마 내 주변의 친구들 아무도 빨래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쓰레기도 안 버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옆에 있던 둘째가 하는 얘기가 오빠는 그걸 지금 알았어? 그런 거예요. 둘째 아이는 알고 있었는데 묵묵히 했대요. 가정의 일에 아이들을 참여를 시키는데요.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 투잡을 뛰고 온 학원 늦게 갔다 온 우리 아이에게 이런 걸 시킬 수는 없어요 라고 하실 거예요. 알아요. 저도 그러면 못 그랬을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학원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둘째 아이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이곳 송도에서 먼 1시간 30분을 가야 하는 학교에 버스를 타고, 그것도 그 스쿨버스도 없는데요. 버스를 타고 다니고 있고요. 지금 고3인 저희 아이, 그 큰아이는 직업 전문학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직업 전문학교에 다니면서 수업을 듣고 있어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천에 사시는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송도에 사는 엄마가, 그것도 교수님이 그런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송도에 살면 공부를 못해도 반꼴찌를 해도 다른 선택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송도에 안 사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않았고요.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을 했어요. 그리고 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만나는 이제 중고등부에 있으니까요. 아이들하고 뭐 힘든 일 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야, 이번에 학원에서 몇 개 틀려가지고 만점을 못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점수는 너무 괜찮아요. 90점 예를 들어 90점인데 그런데 그게 만족이 안 돼? 100점 못 맞아가지고 혼났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했어요. 저희 아이들은 이렇게 설거지 하나 해놓고도 저한테 엉덩이 두들기는 인사를 받는데요. 매주마다 이렇게 2번 이상씩은 아이들이 하거든요. 저희 집에 식기세척기가 들어왔을 때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요? 그렇죠. 저희 아이들이 제일 좋아했어요. 제가 그릇을 가벼운 걸로 바꿨을 때 누가 제일 좋아했을까요? 네,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을 가사 일에 동참시키면 솔직히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하는 거 어때? 라고 했더니 아무렇지 않대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기쁨을 느끼니?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는 있어요. 집에서 이렇게 가사 일을 하는 동안에는 내가 이거 했어. 끝났어. 라고 피니시 이렇게 느껴지지만 그날 만일 저희 아기가 학원에 가서 80점, 90점 받았을 때 아쉬워 나 이만큼밖에 못했네 라고 하는 좌절감을 매일마다 느끼느니 일주일마다 가사 일에 동참시켜서 빨래를 하든 가사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저는 이것이 생각을 기르는 힘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 많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 혹시 하시나요? 좋아하는 일에, 하고 싶은 일에 엄마 아빠가 다 밀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제 실제로 만난 대학생들은 다 밀어줄게가 너무 무섭대요. 나는 확신을 갖고 시작하는 게 아닌데 그냥 이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살짝 시작했는데, 야 그거 직업 가지면 이렇게 할 수 있어 하고면서 쭉쭉쭉쭉 밀어주는데, 난 단지 그냥 관심이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뒤에서 물어주시니까 겁이 난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누군가를 만나서 친구가 되거나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어머니로 오시고 부모님으로 오셨으니까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나의 인생의 짝이야 이렇게 만나진 않죠, 그죠? 그냥 느낌이 괜찮아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하다 보니까 베스트 프렌드가 되거나 옆에 같이 있는 사람이 동반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통계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글자가 조금 작아서 잘 보이진 않는데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아마 어머니들은 이 자녀분의 심리검사 육각형 보셨을 거예요. 야, 우리 아이는 뭐야 막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난 20년간 활동을 했고 실제로 대학에서 10년 이상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사람들의 이 비율이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희망하는 비율, 희망 분야의 비율이요. 지금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가장 많이 요구되는 곳은 바로 탐구형이라는 거예요. 탐구형의 특징은 관찰하고 호기심 많고 질문하고 깊이 있게 알아보는 사람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T 업계에서 많이 중요하게 여기는 인재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탐구형의 비율은 높지 않아요.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심리 검사를 해보면은 한 반에 한 40명 정도 되면은요, 그 중에 적어도 한 팀에서 두 팀은 나오거든요. 뭐 현실형 사람 모여봐, 관습형 사람 모여봐 이렇게 하면은요. 그런데 탐구형의 사람은 한 팀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컴퓨터공학과는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네, 나오긴 나오는데요. 그럼 컴퓨터공학과면은 여러 팀이 나와야 되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한 두 팀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물론 이건 김영숙의 피셜이니까 모두 다 맞지는 않지만 저는 이런 강의를 준비하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컨설턴트 선생님들께 여쭙니다. 선생님이 만났을 때 탐구형 많았어요? 아니, 없었어요. 탐구형이 많지 않은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런 아이들에게 야 좋아하는 일을 해 라고 하면 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 아이들의 좋아하는 흥미 유형들을 말을 하고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하려면 일자리 수의 비율이 비슷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인 거죠. 좋아하는 일을 하라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기 이해력이 굉장히 높아요. 나 이거 좋아하고 이거 별로야, 나 이거 잘하고 이거 못해,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거 나랑 솔직히 조금은 맞겠는데 라고 되는 거죠. 100% 맞춤식 일은 없잖아요. 남편분이나 부인하고 100% 맞으시는 분 있으세요? 네. 솔직해 주셔서 감사해요. 맞는 일을 알아보는 행운도 따르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 중에서 알아봐야지 우리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알아봐서 결혼을 한 것처럼 수많은 일들 중에서 알아보는 행운이 있어야지 우리 아이들이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잘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랄 때까지의 노력과 피땀 눈물을 생략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은 답답해져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먹고 살기 어려울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내가 진입할 실력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물론 20세기에는 뭐 10년, 20년 롱런 해가지고 계속해서 근무하는 게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엔잡이기도 하고 옮겨 타기도 하고 융합 직업이라고 해도 먹고 살려면 한 가지 일을 적어도 3년, 5년 정도는 해서 전문이어야 하잖아요. 그런 일편단심, 좋아하는 일이 바뀌지 않기는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 여기 오늘 나오실 때 옷장을 보시면서 내가 입을 옷이 이렇게 많다니 이렇게 하셨던 분 계세요? 아니면은 여러분 수년 전에 아이를 딱
이제 아이가 출산했을 때 아이를 딱 보면서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는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아프지 않게만 자라다오 했던 그 마음은 어디 갔을까요? 이렇게 네가 왼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싸울 거라는 건 생각을 못 하잖아요. 일편단심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변한다고 심리학자는 얘기해요. 그래서 마음이 가는 관심을 시작을 하는 것, 그리고 좋아하는 일이라는 걸로 시작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야, 이제는 블라인드 채용이 대세가 되고 있으니까 너가 꼭 명문대에 가지 않아도 괜찮아. 너 마음에 맞는 거 그냥 아무거나 살짝씩 알아보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학부모님들에게 블라인드 채용 얘기를 하면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은 이게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출신지, 대학을 가려요, 대학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블라인드 채용 다 거짓말이라면서요, 뽑고 나면 스카이라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방대 학생들도 본인 능력이 잘 준비되어 있는 학생들은 채용이 돼요. 국가가 더 넓은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을 시작을 했고, 솔직히 말하면 국가가 먼저 시작한 건 아니고 일반 사기업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편견이 개입되어서 불합리한 어떤 차별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들인데요. 그러면은 이 블라인드 채용은 공공기관에서만 하는 거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블라인드 채용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2017년도부터는 100% 전체 공공기관은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업은 원래 이전부터 했었던 기업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현재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하기 시작하고, 또한 블라인드 채용에서 해놓고 보니까 어학 성적이나 학교에 가산점을 두어서 사람을 채용한 것보다 더 나은 인재들을 뽑을 수 있었어요. 기업 입장에선 사람을 한 명 채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매우 크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재들이 매우 뛰어나니까 여기 나가도 나 먹고 살 수 있어? 퇴사를 빨리 하는 거예요. 1년 이내에. 빠른 퇴사를 하는 사람보다 능력은 비슷한데 더 오래 있는 사람을 뽑아야겠다가 바로 블라인드 채용이 된 거고요. 이렇게 했더니 1년 이내에 퇴사했던 비율이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건 공기관과 사기관 다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사기업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롯데 GS 리테일, 효성, 한국지역난방공사나 공공기관, 민간 기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찾지? 검색하시면 돼요. 블라인드 채용, 기업, 블라인드 채용 이렇게 검색하셔서 이 자료들을 한번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 명문대 보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블라인드 채용이라니? 라고 하시는 분과 그래?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겠지요. 그리고 준비한 자료는 바로 이런 거예요. 간혹 가다가 저에게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선생님은 자녀들이 무엇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혹은 공부를 덜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안심이 될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정보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진로 취업 전문가라서 여러분보다 더 정보력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여러분에게 제공되는 것과 다 똑같습니다. 온라인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저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워크넷 보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커리어넷 봅니다. 그리고 기사를 검색해서 내용을 보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에 따른 미래 인재상은 이렇게 얘기를 이제 대웅제약에서 정리한 내용인데요. 디지털 문해력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 그리고 창업가 정신, 협업, 공감 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과 융복합 능력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말씀드리면서 되게 조심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속가주기에 2가지 원칙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진로 코칭과 속가주기에 유사한 부분은 처음에는 잘 싹이 자라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 싹이 자라도록 넓이, 간격을 여유 있게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식물을 재배하시는 분들 중에 욕심이 생기시는 분은 난 정말 이걸 뽑아내기가 어려워, 이대로 해가지고 키워야지라고 하면은 이 작물이 밀도가 균일하지 않아서 잘 자라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요걸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은 이런 학원을 찾아가지? 라고 하실까봐 걱정이 됩니다. 국영수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까지 더 하면 어떡하나. 속가주기의 두 번째 원칙인 여유 주기를 잊지 마세요. 제가 왜 아이들을 학원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이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싶었고 더 이것저것 해보는 시간을 주고 싶었습니다. 피아노를 잘 치진 않지만 중3 때 아이는 피아노를 배웠어요. 주변에서 깜짝 놀랐어요. 야, 중3인데 피아노를 배워? 왜 그냥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피아노를 배우더니 그 다음엔 기타를 하더라고요. 기타 보내야 되나 했는데 유튜브로 알아서 독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쿨렐레 어떻게 학원 보내나? 아니요. 우쿨렐레 엄마 하나만 선물로 사주세요. 그러더니 유튜브로 독학을 하더라고요. 아주 잘하진 않지만 그 모든 것을 하면서 난 이런 게 괜찮고 이런 건 조금 불편하네, 나한테 맞지 않네,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을 학원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물론 학원을 보내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MZ세대들, 20대, 30대 학생들, 그리고 그 이직을 고민하는 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거지만 휴식이 참 부족했구나 싶어요. 잘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속가주기 여유를 얘기를 했잖아요. 휴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휴학을 하는데 그 휴학으로도 완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12년 동안 열심히, 사실은 12년 이상이죠. 12년 이상 열심히, 그리고 대학에 가서도 열심히 뭔가를 해서 회사를 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 머릿속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그 보상이야. 그래서 회사에서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는 딱 여기까지만 할래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휴식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더 몰입할 수 있는 일임에도 몰입을 덜 한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되게 조심스러워요. 네,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상사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요즘 애들은 왜 들어오면 퇴사할 생각을 하지? 입사하자마자 퇴사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여기가 보상이 원만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보상은 이전에 내가 노력했었던 것에 대한 보상이 사회에서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어요. 그럼 그건 누구의 문제일까? 라는 거죠.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은 정말 늦게 잠을 자더라고요. 수면 시간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 아이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의 시간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방법은 아마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찾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누가 우스갯소리를 그러더라고요. 전교 5등 안에 안 들면 학원 보내는 거 헛거야 이러더라고요. 글쎄요, 네, 뭐 1등급, 2등급, 네, 그 외에는 또 다른 곳을 가니까 원하지 않는 다른 곳들을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도태되면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달리는 그 아이의 심정을 한번 이해해 주시면서 앞으로 필요한 능력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것 때문에 학원을 보내겠다고 하시면 곤란하니까요. 디지털 문해력은 컴퓨터와 IT 기술에 대해서 높은 이해와 활용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 중에 디지털 문해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특별히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만나본 아이들은 저희들보다 훨씬 더 잘하죠. 근데 두 번째 건 좀 약한 것 같아요. 명문대에서 깜짝 놀랐어요. 과외 선생님이 쪽집게 과외를 해주셔서 스스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학 교수님의 내용이. 그래서 대학에 와서도 멘토링을 받는 거예요. 공부를. 명문대인데 몰라서, 스스로 알지 못해서.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서울대에 그런 학생들을 데려가는 차가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그리고 명문대생에게 아직도 공부 코칭 받는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한다는 건 사실 여기는 학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상생활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엄마 나 뭐 할까가 아니라 하고 싶은 거 그냥 나 지금 시간이 남는데 뭐 할까가 아니라 아무거나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할까를 누구에게 묻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나 뭐 할까를 혹시 묻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창업가 정신, 취업, 대기업의 취업, 공공기관 취업 바라시나요? 물론 그게 뭐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인데요. 창업을 할 수도 있어요. 국가에서 왜 창업 자금을 청년들에게 빵빵 뿌릴까요?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으로 계속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창업가 정신은 바로 자기 주도성에서 나와요. 이거 해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실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 실수 실패를 많이 두려워하는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한 문제 틀리면 학교가 달라지고 등급이 달라지고, 그래서 실수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학원에서 이미 철저하게 배운다고 들었어요. 제가 학원 안 보내니까 몰라서 물어봤어요. 어떤 걸 배우나 했더니 더 잘하는 방법보다 실수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배운다. 오늘도 혹시 아이들은 그걸 배우고 있을까요? 문제 해결 능력이나 협업, 그리고 공감 소통. 코로나가, 저는 코로나에 대한 시각이 부정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쉬운 건 대학 12년을 목표로 했던 대학에 딱 왔는데 우리 코로나 학번이라고 얘기해요. 20학번, 20학번, 21학번 친구들 코로나 학번이라고 하는데 그 친구들이 잃어버린 1, 2년을 생각하면 연습 많이 했는데 눈물이 나네요. 가슴이 아파요. 12년을 그렇게 달렸는데 대학에 왔는데 죽는 게 없어요. 공감 소통하고 협업해야 되고 문제 능력 해결해야 되는 장이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없어요. 중고등학교 때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집에서 가족 회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시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면 말이죠. 스스로 행동하고 질문해 보는 시간들이 우리 아이들에겐 필요해요. 엄마 나 잘하고 있어? 응, 잘하고 있어. 그렇게 계속 해주다 보면은 언젠가는 아이들이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가 느낌표, 물음표 이렇게 해놨는데요. 스스로 본인이 찾아가는 그 기쁨 있었을 때 몰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가 성공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처럼 혹은 여러분보다 좀 더 낫게 살기를 바랄 거예요. 근데 우리 되돌아봤을 때 인생 괜찮잖아요. 나쁘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키우고 있을까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랑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책을 쓴 이유는 아까 이제 영상에서 보셨는데 청춘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직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쓰기도 했지만 이 이후에 이런 책을 쓰게 되면 누군가를 만나게 될 텐데 이 분들이 되었던 청소년, 앞선 청소년, 그리고 이 청소년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너무 보고 싶었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괜찮은 부모예요. 우리 과거 괜찮았잖아요. 애들 괜찮게 키웠고요. 우리 아이들 지금 학교 잘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뭔지 혹시 아세요? 그림 찾기 되게 어려웠는데요. 닷이에요, 닷.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정착할 때, 정박할 때 하는 닷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혹시 이거 기억하시나요? 2주 전에 놀랍게도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김도윤 목사님의 강의를 같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방금 전에 닷을 얘기를 했었던 이유가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김도윤 목사님의 그 질문을 통해서 저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김도윤 목사님의 그 질문이 있었는데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1, 2, 3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제가 기억하는 목사님의 질문은 당신과 자녀 사이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건 뭐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은 용돈 더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라든지 어떤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더니 관심 좀 꺼주세요.
관심을 좀 줄여주세요. 이럴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강연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아이들한테 떨리는 마음으로 하지만 용감하게 물어봤어요. 너네가 생각하기에 너와 나 사이에 뭐가 더 필요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큰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애니까 없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진짜 없어? 그랬더니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러면은 이제 둘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뭐가 필요해? 그랬더니 나이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강연 오기 전에 다시 물어봤어요. 너 진짜 나이스 하냐 오늘도? 그랬더니 나이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진짜 고맙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김도현 목사님의 질문이 뭐였냐면 저에게 있어 저희 자녀는 몇 점이냐는 거였어요. 몇 점? 저희 자녀는 저에게 100점입니다. 라고 했더니 저희 남편이 아니래요. 설마 진짜 100점이냐? 나는 아니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인 나는 100점이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 아이들 있는 그대로 이뻐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않아도 가끔은 저에게 말썽을 피워도 이뻐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버이날 선물이 좀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엎드려 살짝 절 받아서 95? 아니고요. 100점 만점이에요. 그냥 있는 존재로 이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저는 그리고 전 스스로 놀랐어요. 내가 아이들을 100점 만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구나. 물론 더 잘하면 200점, 30점, 300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이거 어디서 오는 거지? 그리고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그러니까 훈육하면서 키웠어요. 체벌 많이 맞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공부해야 돼 라고 해서 때리고 막 이런 게 너무 싫었거든, 잔소리가.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잔소리 하면서 절 키웠던 게 싫어가지고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덜 했던 걸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질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에게 당신은 어떤 자녀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었어요. 놀랍게도요, 100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저는 울 것 같아서 정말 많이 연습했는데 하나님께는 저는 파워웨이브 2부 교사가 아니어도 해외 선교를 나가지 않아도 100점 만점 너무 이쁜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예쁘게 무얼 해도 야 김영수 네가 하는 거 다 괜찮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 있기에 저는 저희 아이들을 그렇게 용감하게 용기 있게 세상과 다른 길을 가도 괜찮다고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지금 친구들이랑 다르잖아. 학원을 다니고 있지도 않고 인문계의 학교를 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괜찮아?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내가 선택했고 지금 매일마다 내가 좋아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그리고 저는 믿어요. 지금 하고 있는 길을 꼭 직업으로 갖지 않아도 저희 아이가 행복하게 나 이 일을 했었어 라고 하는 시간이 있으면 그 다음에 다시 점핑할 힘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수많은 청춘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자기가 해보고 싶었던 걸 하다가 좌절한 사람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걸 정말 많이 봐왔기 때문이에요. 자기 확신, 불안은 커다란 바다에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작은 종기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돌 하나 떨어지면 땡그랑 소리가 날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넓은 하나님의 바다로 풍덩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는 세상의 어떤 소리에도 그것이 우리 아이를 해하게 하는 가해하는 소리라고 한다면은 듣지 않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엄마의 힐링 시간, 부모님의 힐링 시간, 우리 남편분들도 되게 힐링 필요합니다. 1박 2일, 2박 3일 잠시 나갔다 오시는 것도 또 어머니들도 그렇게 하시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1년에 한 번쯤은 저 혼자 다른 곳을 훌쩍 가는 시간을 갖기도 하는데요. 나 어디 갔는지 묻지 마 이렇게 하면서요. 그리고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 아까 제가 청소년기에 전두엽 뇌를 보여드렸었잖아요.
지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특히 변형계라고 해서 감정 컨트롤이 되기가 어려워요. 변형계가 더 많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묵묵하게 지켜보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친구 더 좋아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초등학교 자녀분들은 아직 엄마를 더 좋아하겠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개인적인 성향을 봐주세요. 저는 저희 아이들을 되게 잘 파악하고 있어요. 전문가라서가 아니라 항상 관찰했어요. 우리 아이는 뭐에 관심이 있고 무얼 하면 밥도 안 먹는지 이런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지 않고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있다는 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저희 아이가 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마음에 괜찮다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근거가 있어야지 괜찮아요. 말씀만 가지고는 부족할 수 있어요. 현실적인 정보를 집어 넣으세요. 팟캐스트 진로 레시피라는 걸 한번 다운받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커리어넷이나 워크넷을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저는 아는 것이 힘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용이 힘이에요. 오늘 제 강의 듣고 아니요,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번 검색해 보실래요? 미래 유망 기술 한번 검색해 보실래요? 사실 우리가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아서 한 번도 정보를 잘 안 찾아보시는데요. 그리고 정보 안 찾아보고 빵집 정보에 의존하잖아요. 빵집에서 어머니의 이 대화, 카페에서의 어머니의 대화, 옆집 엄마들 얘기를 들으시잖아요. 지금 미래 유망 기술로 검색하셔도 되고요. 워크넷 검색하셔도 되고요. 커리어넷도 괜찮고 팟캐스트인 진로 레시피를 다운받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자녀로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보를 주시면은요. 우리 애가 학교 성적이 이게 숫자야, 성적이야 이런 성적을 가져와도 저처럼 담담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걸 즐겨찾기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신 그 정보들을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매월 초 혹은 매월 말 알아보신다고 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 중요하지 않고요. 습관이 중요한데요. 만약 지금 생각의 여유가 가능하시다고 한다면 스케줄링에 알람을 켜두시는 거죠. 매월 1일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진로 정보를 보는 시간 해가지고 알람을 켜두셔도 좋아요. 저는 제가 꼭 해야 될 게 있으면은 목표를 세우지 않고 습관으로 만들어 갑니다. 아마 이런 거 보셨을 수도 있어요. 10대 미래 유망 기술 2021년 킨스트에서 발표한 거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자꾸 익숙하게 보면서 괜찮아, 이런 걸 하면 되는구나. 솔직히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명문대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명문대를 선호하지 않아요. 저 명문대에서 학생들 코칭했잖아요. 저를 거기서 왜 필요했겠어요? 취업이 잘 되면? 취업이 어려우니까 명문대 친구들이라고 취업이 잘 되는 게 아니니까 준비시켜 달라고 제가 그렇게 일을 했었던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명문대를 가야지가 아니라 이미 있다고 한다면은, 근데 있다고 해도 길을 찾지는 않거든요. 도와주시는 거 필요해요. 나를 믿고 잘 지내셨잖아요. 수요 여성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신앙심도 깊으시고 일주일을 잘 계획하시는 분들이시죠.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간에 오실 수 없으시잖아요. 아이를 믿고 우리를 만든 하나님을 믿고.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 아마 매일마다 큐티를 통해서, 그리고 요즘에 계속 그 하용조 성경일기, 하용조 목사님의 목소리로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작은 물방울 하나하나가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계속해서 지켜봐 줄 수 있는 놀라운 어떠한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언젠가는 어떠한 모습으로라도 훌륭하게, 여러분이 예상한 것보다 더 멋지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오늘의 질문이에요. 저하고 하고 난 다음에 끝나시고 나서 소그룹 하시잖아요. 오늘 특강에서 아하 했던 건 뭐일까요?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의 성장을 위해 3일 이내에, 제가 이 3일 이내에 해보는 거, 이 도대체 왜 선생님 72시간입니까?
네, 인지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72시간 내에 시도하지 않으면 시도하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요, 72시간 내에 3일 이내에 여러분들이 이 중에 있는 거 한 가지라도 예를 들면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오늘 수요일이니까요. 네, 목금토 이번 주말에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의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찬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유익한 강의 들려주신 김영수 선생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겠습니다. 할 게 많죠.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부할 것도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실패와 시행착오를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사실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것을 들켜버려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나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그것에 도전하지 못하고 안정되고 효율적인 것들을 찾았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남들이 다 가는 그곳으로 그냥 흘러가는, 그냥 그렇게 무기력한 우리 아이들을 길러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심을 우리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그 걸음을 떼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 눈물이 있고 땀을 흘려야 하는, 때로는 그 길이 효율적이지 않은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길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용기를 내서 떼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걸음을 떼어놓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박수 쳐줄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자녀들 축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인생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이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안정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해야 되는 길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가치와 메시지가 있어서 꼭 가야만 하는 그 길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그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인생은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 부모가 했던 그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여러 가지 시도들을 제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인들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가장 빠른 길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또 어떤 가치를 귀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갈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새겨 놓으신 또 계획해 놓으신 것들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소명으로 사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열심으로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노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방향성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을 계획해 놓고 계시는지 궁금해하는 마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그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은 열심히 그것을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로를 결정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녀의 하나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정보들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걸음을 떼어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하나님 소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걸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김혁수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 들려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참고 인내하고 또 묵묵히 지켜볼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여유로움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는 믿음에 근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자녀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계획을 품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계획들을 우리 아이들이 발견케 하여 주시옵시고 소명과 하나의 사명을 발견한 인생이 하나님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그 큰 걸음을 큰 계획가심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성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 아이들 희망고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방향을 잃어버린 나침반과 같은 우리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방향을 알려주시며 하나님 그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실수 가운데서 실패 가운데서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려주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귀한 시간 좋은 어머니 스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또 그 인생 가운데 새겨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본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지요. 내가 가보니 그것은 돌아가는 것이었고 그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른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 위에 두지 않게 하시옵소서. 때로는 수고하고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멈춰져 있는 것 같은, 때로는 후퇴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먼저 부모된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안함을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옮겨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응원과 지지와 믿음 안에서의 그 신실한 응원 덕분에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그 부모의 음성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과 같은 믿음과 감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인생이 아니라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섭리의 한가운데 있는 감격과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가르쳐주는 부모와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조급함을 들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조급함이 불안함이 밀려올 때 우리 자녀들의 손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영숙 강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진로 코칭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귀한 강의를 들려준 우리 김영숙 선생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역과 또 일터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진로를 제대로 코칭해 줄 수 있는 일들이 더 넓어지고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주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계획을 발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또 은혜를 간구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가정들의 머리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마다 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